안녕하세요. 코딩발전소 포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 달라지는 리터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만들어 두었던 java variable activity.java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정수형 변수 5개, 그 다음에 실수형 변수 2개, 그리고 불리언형 하나,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해 두었는데요. 이제 이 변수 타입에 따라서 입력되는 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입력되는 값을 리터럴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터럴이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제 블로그에 있는 문서를 보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발전소 블로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형과 입력값, 리터럴, 이 부분에서 좀 밑에 3번 입력값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정수형, 그 다음에 실수형, 문자형, 그리고 논리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수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은 입력할 때 10진수, 8진수, 16진수, 2진수 이렇게 4가지 진수 형태로 입력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10진수는 우리가 많이 쓰는 그냥 소수점이 없는 그냥 그 10진수를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0, 100, 마이너스 35 이런 식으로. 그리고 8진수를 입력할 때는 8진수 앞에다가는 0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0으로 시작되는 정수는 8진수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04, 마이너스 06 이런 식으로. 그리고 16진수는 0x 이렇게 소문자나 0x 대문자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0x로 시작되는 입력값은 16진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진수는 0b 또는 대문자 b로 이렇게 시작되게 되고요. 이렇게 0b로 시작되는 입력값은 2진수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한번 알아보죠. 자, 코드에서 전에 저희가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를 할 때 첫 시간에 My First Java 해가지고 거기서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메소드에서 실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콘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자바에서 쓰는 콘솔 프로그램 같이 모드를 지원을 해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실행이 되어서는 이렇게 밑에 콘솔 박스 안에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 분들은 오류가 나와서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콘솔에서 출력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AVD 그러니까 가상머신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해서 그 다음에 로그킷에서 출력 결과를 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다. 이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자바의 기본 문법을 공부하실 때 그때 쓰는 그냥 편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실제적으로는 인텔리제이라든지 이런 데서 콘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IDE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원래는 얘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메인 메소드를 잘 지원을 해줘요. 근데 어떤 환경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되는데 다른 분들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콘솔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AVD로 실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AVD로 테스트를 하는 걸로 변경을 했으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죠. 일단 여기서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 onCreate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요거는 클래스를 할 때, 메소드를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액티비티 파일을 만들고 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onCreate가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 코드를 작성해 놓으면 이 액티비티를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onCreate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만든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된다 라고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수형 변수 바이트, char, short, int, long 이렇게 5가지 중에 char는 좀 빼놓을게요. 왜 char를 빼놓느냐? 얘는 문자형이기 때문에 정수형이기도 하지만 표현은 문자형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차르는 잠깐 밑으로 좀 이렇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차르는 조금 분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수형 변수 요 네 가지 바이트, 숏, 인트, 롱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정수형 리터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선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게 2진수부터 16진수까지 입력을 할 때 조금씩 다르게 입력을 한다.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바이트, 이 바이트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2진수, 16진수, 8진수, 또 10진수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입력을 해보고 그거를 출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바이트 인풋에다가 첫 번째는 10진수, 우리가 제일 가장 많이 쓰는 10진수를 입력을 해보죠. 100 이렇게 해놓고 프린트를 해보면, 자, 한번 해볼까요? system system.out.println 네, 그리고 지금은 10진수니까 진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그 다음에 바이트 인풋 네, 이렇게 해주면 출력이 될 때 10진수 하고서는 여기다가 바이트 인풋이 100하고 표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자 복사해서 컨트롤 D, D, D 네, 이렇게 네 가지를 해놓죠. 자, 그 다음에 8진수를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8진수는 0을 입력한다고 그랬죠? 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8진수 숫자를 써야 되는데 10진수 100은 8진수로 몇이죠? 잘 모르죠. 자,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래머용 계산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100을 입력을 하면 네, 그러면 8진수로는 144가 되네요. 자, 그러면 0, 144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8진수라고 표시를 하면 얘는 어떻게 출력될까요? 8진수 그리고 10진수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100이 출력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16진수를 해볼까요? 16진수는 계산기를 보고 자, 16진수는 64네요. 자, 그러면 16진수를 입력을 하면 0x64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진수는 몇이죠? 자, 보면 2진수는 0110, 0100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0b 하고 0110, 0100 네, 이렇게 해서 2진수를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2진수로 바꿔보죠. 2진수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에뮬레이터에다가 실행을 할 때는 단축키가 Shift F10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에뮬레이터가 없는 분들은 이 앞에 강좌 AV 테스트 그 부분을 좀 첨부를 해서 AV를 만들고 에뮬레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에뮬레이터에다 실행을 하실 때는 Shift F10 네,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바 베리어블 하고서는 액티비티가 실행은 되는데 저희가 이 액티비티에다가 아무것도 만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저희는 여기다 system out.println을 했기 때문에 여기 로그캣에 우리가 출력을 원한 요 system out.println의 요 명령어들이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바 베리어블 패키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시스템 아웃점 해갖고 10진수는 100, 그 다음에 8진수도 100, 10진수도 100, 10진수로 되어 있는 이거 16진수인데 제가 안 바꿨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16진수로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죠. 자, Shift F10 네, 그러면 10진수는 100, 8진수도 100, 16진수도 100, 2진수도 100.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입력은 뭐 10진수, 8진수, 16진수, 2진수를 했지만 출력은 이렇게 동일하게 다 10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거는 바이트에다가 입력을 했지만 요거는 숏이나 인트나 롱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되고요. 단 하나 틀려지는 건 롱을 입력할 때는 전에 제가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쭉 이렇게 만들면서 인트형이 자바에서 기준이 되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트형을 입력할 때는 따로 뭐 앞에라든지 뒤에다가 뭐 다른 접미사나 접두사를 붙이질 않는데 롱은 명시적으로 이 데이터는 롱이다 라고 입력을 해줄 때 뒤에다가 L, 그 소문자 L이나 대문자 L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롱형의 명시적 선언을 할 때는 접미사 대문자 L 또는 소문자 L을 붙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롱형을 입력을 하실 때는 자, 볼까요? 롱 인풋에다가는 입력을 해줄 때 100하고 이렇게 대문자 L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걸 안 붙여도 자동으로 롱형으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붙여주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명시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세요. 그때는 이렇게 100만 입력했을 때 이렇게 빨간 줄이 가면서 명시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L을 붙여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롱형임을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잊지 마시고 롱을 입력할 때는 뒤에 이렇게 접미사 L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형. 실수형에서는 플롯과 더블이 있는데요.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자바에서 실수형의 잠깐!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